안녕하세요. 동교동 진업의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생아실에 있는 수도꼭지가 오래돼서 물이 이렇게 조금씩 새는 탓에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합정동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수도꼭지하고 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갈 때는 뭐 따릉이 타고 갔다가 올 때는 걸어서 왔는데요. 합정동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철 한 정거장밖에 안 되어서 걸어서도 뭐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할 겸 뭐 시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냥 천천히 걸어서 왔는데요. 걸어서 오면서 보니까 날씨도 좀 꽤 추워지기는 했고 낙엽도 길거리에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군요. 보니까 은행나무 낙엽이 많았고 단풍나무도 군데군데 있던데 단풍나무는 별로 그렇게 낙엽이 단풍이 이렇게 이쁘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면서 뭐 심심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의 생각도 나고 해서 책갈피에 좀 끼워볼까 해서 낙엽, 단풍나무 잎 하나 하고 은행나무 잎 하나 하고 주워서 왔습니다. 학창 시절 때는 그런 낙엽 가지고 책갈피에 끼워서 많이 박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남학생들도 그 책갈피 낙엽 많이 꽂고 그랬습니다. 뭐 꼭 여학생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뭐 특별히 여성스러운 감성 아닙니다. 저 특별히. 어쨌든 그때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감성이 메마르지는 않았던 듯 싶습니다. 지금은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메마른 감성이라 좀 걱정인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학창 시절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면 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영화를 두 번씩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공부 말고는 딱히 기억할 것도 없는 학창 시절을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주운 낙엽입니다. 보시는 대로 단풍나무 잎 하나하고 은행나무 잎 하나하고 주워왔습니다. 좀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말라서 그냥 하면은 좀 모양도 안 좋고 하니까 잘 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물을 뿌려서 조금 촉촉하게 만듭니다. 글쎄 지금 옛날에 책갈피에 어떻게 넣었는지 사실 잘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그냥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이라서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낙엽을 주워서 책갈피에 많이 꽂아 봤을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낙엽을 주워서 책갈피에 꽂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물기를 조금 습하게 놔두고 물이 너무 많으면 책이 젖으니까 약간 습기만 머금을 정도로 하고 나머지 물기는 좀 닦아냅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닦여졌으면은 티슈는 걷어내고요. 책에다가 낙엽을 꼽아야 되는데 도시의 낙엽들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풍나무인데 단풍나무 잎인데 단풍이 거의 안 들었어요. 아주 제가 싫어하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단풍이 들은 것도 있겠는데 그것도 빨갛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죠? 고동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갈색 아주 칙칙한 갈색 제가 아주 싫어하는 색인데 그런 갈색이 섞여 있고 일부는 초록색이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의과대학 다닐 때 미술반 잠깐 동아리 활동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뭐 고동색이나 갈색 계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감 중에 제일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게 고동색이었는데 지금도 그 취향이 바뀌진 않아서 지금도 갈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은행나무 잎은 노란색이라서 조금
노란색도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노란색이라서 뭐 칙칙한 갈색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책갈피에 꽂으려면은 책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때 필요한 책은 좀 두꺼워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두꺼운 책은 잘 안 사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중간에 그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보게 된 책이에요. 굉장히 두껍죠, 보시기에도. 이렇게 책갈피를 할 때는 두껍고, 왜냐하면 이게 한 장만 넣는 게 아니라 이파리를 여러 장을 넣게 되니까 이게 두꺼운 책이 좋고요. 그래야 또 이렇게 그 무게 때문에 잘 펴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잘 안 보는 책. 왜냐면 자주 보는 책은 들쩍거리니까 낙엽 이파리가 잘 이게 박제가 안 되죠. 그래서 두껍고 잘 안 보는 책일 것. 이 책도 사실은 사놓고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쯤 펼쳐서 이제 습기가 어느 정도 말랐다고 판단이 될 때 중심부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죠. 이파리들을. 그리고 이제 꽉 눌러서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눌러서 이제 옆으로 세워놓으면 이파리가 빠지니까 이제 다른 거 좀 무거운 걸 올려서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납작하게 잘 펴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으면 도대체 이 원장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이런 갑자기 낙엽에다가 뭐 책갈피 이야기 하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낙엽을 좋아온 이유는 뭐 학창 시절이 그리워서도 아니고 이 낙엽을 가지고 책갈피 껴서 박제해서 말려서 뭐 누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유튜브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이 낙엽을 주제로 모티브로 영상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그렇게 낙엽 하나를 보면서도 유튜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사실 이 낙엽 이야기가 아니고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유튜브를 하고 나서 변한 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변한 것이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개설한 지는 한 4년이 넘었는데 횟수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KBS 다큐 공감 방송이 나간 후에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현재는 구독자분이 10,000명이 넘었지만 불과 한 달 전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1,000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유튜브 한 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유튜브가 하나의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올린 영상에 좋아요는 얼마나 누르고, 댓글은 또 얼마나 달렸는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뭐 1시간에도 한 5번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금방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낙엽을 영상으로 찍을 만큼 올릴 콘텐츠는 또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 유튜브라는 것이 이를테면 뭐랄까요, 그 아주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왜냐면 어떤 거는 추천 영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건 아니기도 하니까요. 아주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또 함부로 막 대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잘못 올리면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광고를 붙이질 않았지만 다른 분들 보니까 광고 붙인 분들은 뭐 노란 딱지도 붙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뭐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000분이나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애인이랄까요? 애인이 생겼을 때 같은 기분? 뭐 이런 기분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유튜브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변한 건 실제 제 모습과
포장된 제 모습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느끼신 내용일 텐데요. 실제 생활과 진료실에서 저는 무뚝뚝하고 사실 웃음도 없고 정말 몸이 건조한 표정과 말투를 하는 의사입니다. 뭐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뭐 어떤 말인지 아마 금방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그 유튜브나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보는 모습 또는 그 댓글에서 보이는 제 모습은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상당히 포장이 되고 다듬어진 모습이니까요. 연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자로 치면 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난 상태 얼굴이랄까요? 뭐 그런 셈입니다. 그런 모습의 그 포장된 제 모습하고 실제의 제 모습을 둘 다를 아시는 분들은 괴리감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불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뭐 흐트러지고 예의도 없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고 실생활에서 제 원래의 모습은 다 내던지고 아주 다정다감하고 뭐 아주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친근해 보이는 모습으로 꾸며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천성이 그렇게 타고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리가 지금은 뭐 아주 진짜 뭐 정신분열병, 요즘은 그렇게 분열병이라는 말이 좋지 않아서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이렇게 인격이 장애가 와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인격으로의 모습을 보이는 정신병이 이제 조현병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 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괴리도 커지면 상당히 갈등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유튜브를 하면서 두 번째로 변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점입니다. 저는 병원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칼럼도 쓰고 뭐 안부 토막글도 쓰는데 사실 요즘은 홈페이지에 거의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글을 베이스로 하는 거고 유튜브는 영상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방법으로 이 홈페이지와 같은 글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연히 홈페이지는 소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뭐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의 그 좋아요 혹은 그 격려의 댓글이 상당한 응원이 되고 제게 힘이 됩니다. 사실 단조로운 그 생활에서 그리고 또 산부인과 분만하는 업무라는 것이 고되기도 한데 그런 생활 가운데 거의 탈진이 돼서 이제 30년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탈진이 돼서 사실 의욕도 많이 상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 유튜브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루할 틈이 없이 바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에 모르던 많은 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대면해서 아는 건 아니고 댓글이나 뭐 다른 뭐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아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많은 분들을 알게 된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잃은 점이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일정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본 모습과의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커지고 또 유튜브로 인한 구속이 일상생활을 지장을 주고 진료를 방해할 정도가
되면, 그런 구속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동안 유튜브를 거의 못하고 안 하고 잠수를 탄다 그러나요? 하게 되거나 또는 영상의 업로드 주기가 대폭 길어지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혹시 그런 때가 오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구독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낙엽 하나 가지고 사실 되도 않은 이야기, 유튜브를 하고 나서 변한 점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이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또 무겁고 재미도 없는 주제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시는 아름다운 네모 여러분, 네모가 무슨 뜻인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름다운 네모 여러분이라고 하면 지금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이라는 점, 그렇게 미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네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네요. 어떤 분께서 일찍 좀 자고 건강도 챙기라고 하던데 오늘도 벌써 12시 반이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내일 아침에 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보여드릴 것은 파스타입니다. 갑자기 늦은 시간에 웬 파스타냐고요? 분만실의 교대 시간에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야간 근무하는 모쌤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모쌤이 시켜서 지금 같이 먹고 있다가 저한테 연락해서 저도 먹어보라고 조금 덜어서 준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 파스타를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뭐 휘를 받아가지고 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뱃살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늦은 시간에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는 일은 피하시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 저도 이 파스타 어쨌든 준 것이니까 맛있게 먹고 슬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